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여러분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이 프로그램은 매번 주제를 정해 소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의 파티가 교차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2부 구성이고요. 1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깊이 있고 예리한 해석을 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손지상 폭발. 새해니까 잠깐 연기를 끌어뒀었고요.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지상씨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따라 목소리가 좋아요. 네, 스트랩씨를 2케이스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목 되나 그거? 감기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쭉 목 감기였기 때문에 2케이스 먹을 만큼 목 감기였다. 네. 그럼 이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소개하죠. 네, 제일 먼저 소개를 하시던 권님이 오늘 퇴근을 못하셔서 녹음에 참여를 하지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누구였죠? 네, 그 다음은 항상 저였죠. 네. 네, 지상입니다. 소설가고 번역가입니다. 네, 스트랩실 2케이스 먹고. 네, 일을 주세요. 돈도 주시고요. 예, 권님에게 크로스 카운트의 중심을 위임받았으나 별로 될 것 같지는 않은 DCDC입니다. 왜요? 권님을 이어받아서 요염함 해주셔야죠. 그치. 권님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요염하겠다. 뺏고 싶다. 자, 다음. 네, 요염함과 귀여움으로 상대가 안 되는 완성입니다. 제일 신났어요. 요염함이라는 토크에 제일 신났어요. 네. 역대. 네, 그리고 이제 게스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어요. 저번에가 인터뷰였는데 사실은 그 인터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도 참으로 기나긴 기구한 사연이 있으나 뭐 그냥 새해니까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죠. 네, 즐거운 새해 뭐 세뱃돈은 받으셨는지. 네, 가보년 이야기 해야죠. 축하드립니다. 세뱃돈을 받는 남자 손지상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 직접 소개하시죠. 예, 도서출판 최여명이라는 TRPG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와.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자가고용. 우리가 초특급 게스트를 잡았는데 고작 인터뷰로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뽕을 뽑아야죠. 뽕을 뽑고 이야기거리도 뽑고 네. 방송 분량도 뽑고. 이번 10회 주사위는 잘도돈에 돌아가네 일부 일어나세요 용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TRPG 특집입니다. 그러면 TRPG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번에 인터뷰로 살짝 이야기는 했으니까 간략히만 언급하고 지나가죠. 사실 저희가 인터뷰도 했고 사실은 녹음도 2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뭘 또 언급을 해. 아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가물가물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중복 방송 각오해 주시고 저희 팍팍 질러 나가겠습니다. 네. 안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못 들죠. 네. 모르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TRPG가 뭔지 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이제 뭐 얘기만 들었다 혹은 이제 처음 듣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TRPG가 뭔지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TRPG는 보통 뭐 테이블에서 하는 RPG죠. 그러니까 RPG한 이야기부터 하죠. 롤플레잉 게임. 역할놀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테이블탑 RPG 혹은 테이블토크 RPG 줄여서 TRPG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TRPG는 보통 일본 쪽에서 만들어진 조어고요. 보통 이제 뭐 영미권에서는 그 영어권에서는 RPG 혹은 이제 PMP, 펜앤플레이에서 PMP. 펜앤페이퍼. 펜앤페이퍼. 네. 잘못된 정보죠? 네. 네, 최근 온라인에서는 ORPG라고 해서 온라인 RPG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TRPG,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은 ORPG? 네, 라고. 메신저 같은 걸로.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 RPG 하면은 RPG 게임 생각하잖아요. 컴퓨터 게임. 뭐, 저도 주로 그쪽 용어로 쓰는데, 뭐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RPG 뭐 해서 CRPG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쵸. 원유는 다 이제 같은 역할놀이에서 나온 거죠. 그 외국에서 이렇게 남북 전쟁 코스튬 입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시작된 거가 너무 많이 거슬러 갔는데요. 되게 그거로 가면. 네, 그래서 보통 TRPG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통 이제 마스터와 플레이어가 있고 이제 뭐 게임 마스터는 주로 진행과 뭐 나레이션과 NPC와 기타 등등을 담당하고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담당하죠. 캐릭터를 굴리고 뭐 이제 전투를 하든 뭐 던전을 탐험하든 아니면 이제 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판타지 계열의 TRPG라고 한다면 뭐 추리를 한다든가 모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플레이어는 룰북에 따라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을 플레이하고요. 마스터는 이제 그 시나리오와 진행을 담당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분께서는 바로 그 룰북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룰북을 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네. 사람이 아무리 써도 모아주는 룰북이 없다면 예, 아, 그런 아니에요. 문제죠. 룰북, 네. 네, 룰북이 번역되지 않았을 때는 다들 뭐, 그렇죠. 네, 원어로 보셨었죠. 하지만, 네. 친구가 D&D 서드 그거 재본된 거를 원서로 갖고 있긴 했는데 아무도 영어를 못해서 아무도 못했죠. 일본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예. 얘기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열명 출판사는, 뭐, 이제 이런저런 룰북을 거의 전문으로 해서 15년? 였나 전에, 또 헷갈리는데 올해로 몇 년째죠? 이제 17년 됩니다. 네, 17년.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가 되고 야. 고입병이 한참 있었을 네. 야. 네, 가야 되는데 17년째 말이죠. 내고 있는 네,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네. 내가 중학교 때 썼단 말이지. 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데 네. 네, 초열명 출판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1997년에 생겨가지고요. 1998년에 처음으로 겁스라는 RPG 룰북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조금씩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던전월드라는 책을 냈고요. 네네. 작년에 네, 소셜펀딩계 네. 큰 바람이셨던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었죠. 땀이 남아있는 네. 그리고 겁스 쪽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올해 중으로는 겁스 호러가 나올 예. 거예요. 저번에 살짝 같이 돌아가는 길에 들었는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 겁스 네. 호러. 호러가 지금 영문으로는 그 3판 서드 에디션인데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평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러면 것도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건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지금까지 대충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네, 겁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대표적으로 꼽을 만한 건 뭐가 있나요? 저희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겁스 시리즈만 냈지요. 네. 근데 겁스가 이게 범용이다 보니까 범용 RPG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타지스러운 것도 있고 사이버펑크도 상당히 평이 좋았고 그 다음에 추리 장르 분석한 추리와 수사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예, 그리고 판타지 중에서도 던전 판타지 집중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제 무술이라든가 그게 그 장르 픽션에 RPG가 많이 종속이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예. 아까 방금 호러 얘기도 했지만은요 그쪽 계통으로 이제 추가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왠지 사실 TFCG 자체는 장르랑 그렇게 장르 소설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긴 하지만 아니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아마추어 레슬링과 프로 레슬링의 차이라고 할 수 없죠. 비슷해 보이긴 한데 전혀 네. 없는. 다르긴 한데 뭐 또 네. 콘텐츠로 보자면 네. 또 겹치는 것도 꽤 있는 네. 예, 주로 그렇게 겁스 시리즈 내다가 1년에 한 권, 두 권씩 내다가 그러다가 작년에 던전월드를 냈어요. 네. 뭐 왜 겁스인가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네네. 네, 그러면 그건 했었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했을 겁니다. 네. 했겠죠? 저번에 인터뷰를 참고해주세요. 네. 요새 위키 아니, 내리기 아니 설 지나고 너무 오랜만이라. 네,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네. 그리웠어. 그래서 뭐 겁스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네. 던전월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나요? 좀 더 하죠. 네. 오늘 야, 권님이 없으니까 큰일이다.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로 중심이 없으니까 폭주하고 권위 있어요. 없으니 기억이 진짜 안 안 나, 들어갔어. 기억이. 마치 평양세계에서 넘어온 네. 사람처럼. 아, 네. 네. 아, 저도 감기로 고생했었더니. 네. 네. 왜 던전월드인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한 번 더 하죠. 뭐. 한 번 더 하고 안 돼. 그냥 해요. 네. 네, 왜 던전월드인가요? 예, 던전월드는 일단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거 오, 보니까. 네. 아, 예. 와, 네. 야. 예. 예, 던전월드가 좋은 점은 그거죠. 일단 그 RPG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마스터가 다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만들어서 풀어놓는 거기서 탈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2000년에 뭐 사람 이름을 대긴 좀 어렵지만은 그 예를 들어 빈센트 베이커라든가 아니면은 루크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석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를 중시를 하고 플레이어들의
관여를 더 중시를 하고 그리고 마스터의 권력을 낮추는 것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마스터가 시나리오를 전부 준비해 와서 이제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진행을 하면은 그게 뭐 시나리오가 점점 밝혀지는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플레이어가 뭐 하는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도 옛날에는 그게 왕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걸 다 마스터가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룰에서 그거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던전월드가 그 추세에 상당히 발전된 끝에 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TRPG를 직접 이렇게 팀원들을 짜서 진행하다 보면 마스터가 갖는 부담이 정말로 컸거든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팀원들 시간 관리해야 되지, 시나리오 짜야 되지, 팀원들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해서 이렇게 분기들도 만들어놔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마스터라는 존재에게 너무 부담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은 롤북은 물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 마스터는 서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GM이자 그렇죠. 서버이자 이건데 썼다가 너무 자주 쓰니까 게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게임 진행이 하다가 막 마스터가 막 롤북 다시 뒤지고 있고 섭다 진행돼가지고 애들은 뭐 딴짓하고 과자 먹고 그렇게 되면 게임이 정말로 루즈해지고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스터 부담하고 마스터 권력 집중을 풀어보자고 하는 그 흐름이 이제 던전월드에 이어져요. 물론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못할 건 아닌데 이거는 당초에 그걸 전제로 하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던전월드가 좀 더 초보자가 하기 특히 초보 마스터가 하기에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에서는 작품 소개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슬슬 넘어가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먼저 TRPG에 영향을 줬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RPG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 장르 소설 뭐라고 해 장르 소설이든 아니면 장르 뭐 미디어든 뭐든 간에 뭔가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뭐 영향을 많이 준 작품들이 또 뭐 이거 유명한 작품이다 이러면 또 어디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만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판타지 계열로 가면은 톨킨의 영향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종족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개념이라든가. 사실상 이제 공통적으로 갖는 이제 원체험이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뭐랄까요? 거의 신화나 뭐 이런 집단 무의식 같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톨킨의 뭐 시리즈는 거의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TRPG 뭐 여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 뭐 F라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뭐 그 정도 그런 종류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온 이런 세계관 자체가 톨킨 세계관이랑 D&D 자체랑도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요? 예.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하플링이라고 D&D에 있거든요. 그게 호빗이라고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톨킨 에스테이트에서 이거는 우리의 저작권 침해다.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든 고유명사다. 그래서 이제 호빗 TM이 되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가 바뀌었습니다. 하플링으로. 그리고 그 비슷하게 그 미스릴이라는 금속이 나오잖아요. 그게 D&D에서는 미스랄로 바뀌었어요. 그 비슷하게 이제 또 영국 쪽 판타지 세계인 워해머 판타지에서는 거기서는 아예 이틸마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저 톨킨 그 유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풀메탈 패닉 가토 쇼지가 쓴 그게 또 미스릴이라는 조직이 나오죠? 그게 이제 주인공이 속한 조직이었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권리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작게 TM이 써있던 거 본 거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죠. 저작권료 냈다면서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고유명사를 갖다 쓰면 걸리는데 이제 뭐 엘프 같은 그러니까 뭐 그 워낙 그건 원래부터 있던 말이니까 엘프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뭐 공용어 느낌으로 여담이지만 가토쇼지도 원래 TRPG를 하던 사람 마스터를 하고 왔던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호빗이라고 부르실 때는 저작권료를 무시고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크라거나 뭐 기타 덩치 큰 몬스터 부르시는 분도 많은데요. 네, 제가 직접 처벌하겠습니다. 우리 반두 도스카라스 선생님께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톨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광범위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은 작품들을 보면 그 잭 벤스의 다잉어스 시리즈가 있어요. 네. 잭 벤스 뭐 지금 뭐 국내에 번역된 것도 없고 시대도 그렇죠. 조금 지나서 아는 사람도 없지만 아시모프가 네. 굉장히 칭찬했던 네. 작가인데 그 칭찬한 작품이 1950년대 작품이니까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 맞아요. 오래 사셨군요 정말. 네. 원래 SF 작가들이 네. 판타지나 SF 작가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로저 젤라즈니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빼면 대부분 오래 산다는 저기가 있으니까. 여튼 당시 잘 나가던 소설가였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잉어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0년부터 84년까지 계속 이제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관이, 그러니까 다잉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고갈되고 달이 사라지고 지구는 황폐해지고 인류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됐고 몬스터들이 막 나타나고 뭐 이런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잭 벤스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마법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D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뭐 마법을 메모라이즈해야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벤시안 매직 시스템이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잭 벤스라는 사람 자체가 과거 기억이라든가 과거 그 자체의 노스탈지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시모프가 칭찬했던 단편도 3층이 없는 건물인데 3층이 있어서 가봤더니였나? 지하 3층이나 하여튼 건물이 없는 층이 갑자기 생겨서 가봤더니 과거 좋았던 30년대 미국들하는 50년대 작품이에요. 그런 류의 작품들이 많고 또 이제 신체 강탈자의 위협이었나요? 신체 강탈자의 침입. 네. 그 원작 소설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영향도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번역됐잖아요. 네, 번역됐는 그게 신체 강탈자의 침입은 영화로도 되게 고전 아닌가요? 옛날 SF 영화로 나왔던. 아니 바디 스네처는 번역됐잖아요. 근데 그 바디 스네처가 다른 바디 스네처. 그렇구나. 네. 제가 알기로 국내에 나온 바디 스네처는 첫 판란이기였나? 다른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다른 작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누군가가 AS를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건님. 저는 원서 성애자이기 때문에 원서도 좋아서요. 네, 여튼 또 마법의 신 이름 중에도 이제 잭 벤스의 BANCE의 이제 에너그램을 가진 신이 마법의 신으로 나온다. 네, 이게 뭐 D&D 세계관이었죠. 네, 베크나가 벤스를 이렇게 다시 짜맞춘 거죠. 네, D&D의 마법의 신 중에 하나의 이름이 이제 베크나. 가 이제 벤스에서 따온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다잉어스랑 비슷한 식의 그 망해가는 세계, 판타지 세계를 만든 D&D 세계가 있어요. 다크선이라고. 여기서 그것도 일단 뭐 거의 무슨 핵전쟁 같은 거 난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게 있죠. 거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나요? 이런 비슷한 감이에요. 그러면 역시 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기 어렵겠군요. 어디에 받았는지는 정확히 꼭 집을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대의 문화들은 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잭 벤스 말고도 마이클 모어콕의 그 엘릭사가 시리즈가 있는데 뭐 이분의 이제 작품군 자체가 그 흔히 말하는 마초적인 남성적인 영웅이 등장하는 로저젤라즈니 얘기되는 것보다 좀 더 그러니까 뱀파이어 헌터 D라든가 약간 그쪽 계열에 가까워. 야만인 코난이 아니라요? 야만인 코난보다 더 잘생겼어요 주인공. 그래서 뱀파이어 헌터 D로 가는군요. 네네네. 뱀파이어 헌터 그 D이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망했던 영화. 존 카터. 네. 그거 이제 화성 시리즈라고 하죠. 발품 시리즈라고 하는 거. 이제 그 후속작을 또 쓰기도 했었습니다. 화성의 이제 기사 뭐 이래가지고 뭐 화성에 마이클 모어콕이요? 네네 있어요. 일본에서 특히 그런 이제 잘생긴 미남이 야만적인 곳에서 모험을 한다. 특히 칼 갖고 모험을 한다는 내용이 일본에서 되게 먹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번역이 많이 됐었어요. 국내는 안 됐지만요. 마이클 모어콕 뭐 국내에 이제 최근에 하나 번역된 게 있죠. 작품이. 이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했나요? 네, 이 사람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모어콕이 편집자이기도 했는데 이제 편집자로서 엮은 게 안 그러면 아비규환이랑 장르라고 부르면 대답함 이 두 개인데 둘 다 재미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네요. 그 뭐랄까요 마이클 모어콕 자체가 되게 엔터테인먼트를 중시해서 굉장히 B급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정합성 있거나 이런 거보다도
딱 봤을 때 간지나는 이제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뱀파이어 헌터 D의 키쿠치히데요랑 똑같은 결입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봤을 때 오 하는 거가 나오게 하끔 하면 무조건 집어넣는 사람이니까 이 편집의 그 방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대한 두 세력의 이제 신적인 두 세력이 다툰다라는 세계관 가지고 쭉 써서 에픽 배틀.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썼던 단편 연작군들의 연작군이 가능하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사실은 네, 영원한 챔피언 시리즈나 엘릭사 같은 게 그래서 나온 네, 엘릭사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영원한 선과 악의 거대한 힘의 대립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D&D나 뭐 그런 이제 그 TRPG 룰북에는 성향 시스템에 영향을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질서 막 그러니까 혼돈 D&D 그 성향 테스트가 돌았었잖아요. 그쵸. 모른다고 하지 심리 말아주세요. 수도 들었었죠. 네, 그래서 뭐 질서, 중립, 혼돈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선, 중립, 악 이렇게 가던가요? 그래서 총 9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 엘릭사가나 뭐 그런 걸 비롯한 마이클 모콕의 작품에 나오는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강철의 연금술사의 엘릭 형제는 여기서 따온 게 아닙니다. 네, 작가가 아니라고 안 읽어봐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걸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본에서 물어본 거니까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일본에서 당연히 읽었을 줄 알고 그래서 금발인 거죠? 뭔지 모르는데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엘릭사가도 RPG로 나왔죠. 그 콜 오브 쿠툴루로 유명한 카우시움에서 옛날에 냈었어요. 엘릭사가 자체가 나왔었군요. 예. 나오기 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아바타 개념이에요. 그 힌트교의. 그러니까 네. 그 주인공들이 다 어떤 선한 힘의 이제 아바타인데 서로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여러 옥수의 화신이 가능하다이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면 그거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세계관이 짜여져 있어서 아마도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작품이 좀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뭐 그 세계관을 딴 룰북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 테리 프레쳇의 디스크월드 시리즈 있잖아요. 국내에는 앞에 2권만 번역되고 끝났지만 네. 뭐 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이것도 이제 뭐 룰북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판타지 이 정도라고 SF로 넘어가 볼까요? 네. SF에 이제 슈퍼히어로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래 이제 슈퍼히어로물이라는 것 자체의 기원. 네, 뭐 그 전에 슈퍼히어로가 SF에 속하냐고 반박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있어야죠. SF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판타지에 넣기도 좀 그렇고 뭐 호러나 추리에 넣기도 조금 그러니까 그냥 SF랑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퉁치죠. 우리 같은 S로 시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요? 그냥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타잔도 SF예요. 타잔 시리즈에 보면은 지저 세계로 가서 그 지구 공동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화성에는 외계인하고 만난다고 하는 내용도 쭉 나와요. 그야 타잔 쓴 사람이 화성의 공주 시리즈를 쓴. 네.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진이 판타지잖아요. 내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SF는 굉장히 넓어요. 타잔이 슈퍼히어로에 들어가느냐? 슈퍼히어로죠? 네, 뭐. 왜냐하면 왜 슈퍼히어로에 들어가냐면 오리진 스토리도 있고. 네. 오리진 스토리도 있는데다가 배트맨처럼 혹은 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처럼 두 세계 비일상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타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레이스톡경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귀족이기도 한데 숲으로 들어가면 타잔이 되는 거죠. 타르잔이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해하시는데요. 타잔 말 잘해요. 아니 그게 근데 타잔이 있다고 뭐 아닙니다. 뭐 장르에 대한 논의는 그냥 넘어가죠. 장르 경계는 네. 너무 좁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SF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매니아층이다 보니까 정의에 너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지만은 근데 애초에 뭐 SF라고 해도 SF와 판타지를 둘 다 이제 그렇죠. 둘 다에 속하는 작품들도 있고 그렇죠. 일단 뭐 엄밀하게 나누기는 여기선 좀 힘들 것 같아요. 마이클 모콕만 해도 지금 그렇게 걸리고 네. 그러면 뭐 슈퍼히어로를 비롯해서 다른 작품들을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제가 봐도 슈퍼히어로물은 TRPG랑 좀 뭐랄까 궁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죠. 설정이 있으니까 스토리도 있고. 설정이 이제 개인 단위로 된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슈퍼히어로물은 이제 미국에서 만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했잖아요. 소설보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SF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매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 범용 RPG의 탄생에 슈퍼히어로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대중화되는데요. 네. 처음에 그 범용 RPG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그 자기에 맞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저런 능력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하기사 애초에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기의 영웅을 만드는 예, 그렇죠. 거였죠? 근데 슈퍼히어로라는 영웅은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조합이 돼야 되니까 그게 RPG 룰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끼워 넣으려면 룰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몸에 털이 막 손톱 대신에 뭔가 칼날 같은 게 손등에서 튀어나오고 그게 되게 튼튼해가지고 자석 능력까지는 안 된다라는 식의. 네, 그렇죠. 굳이 책에 그 울버린이라는 이름을 네, 찝지 않아도 되지만 네. 예, 만들 수 울버린이 될 수 있는. 내 영웅 이름은 돼야 되거든요. 백전이냐? 공식적으로는 울버린이란 말이 없지만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울버린 되게 해줄 수 있는. 게다가 얘는 털이 많은데 여자라고 뭐 이런. 네. 그럴 수 그러지 있는. 말죠. 그건 안 걸리니까요.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에게 심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슈퍼히어로도 복면을 쓰고 활동하는 그렇죠. 이런 일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 그러네요. TRPG 자체도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영향을 되게 주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않았을까 이 동네도. 맞습니다. 네. 그거야 뭐. 뺑이로는 지금 봐도 알 수 있듯이 겹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저것도 하죠. 네. 향유층이 겹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넘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작품들을 얘기해 보면 뭐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얼마 전에 99,000원으로 네. 네, 재판된 그래서 네. 어디에 파운데이션이길래 99,000원이냐. 네. 그렇게 잘 먹는데 잘 먹지. 책장을 정말 잘 먹죠. 네. 제 주변 사람들은 이거 왜 따로따로 내다가 또 박스셋으로 내냐면서 이제 울분을 토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요? 하나하나 샀다가 박스. 다 그렇지 뭐. 네, 이 바닥이 그렇지 뭐 하루 이틀인가. 네. 그래서 하나하나 샀다가 박스 세트를 산 다음에 하나하나 샀던 걸 모아서 파는 게.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너무 익숙한 이야기 하고 어디에 있네요. 영향을 줬나요? 어느 네. 블루의 영향을. 그 트래블러 시리즈라는 이제 또 룰북에 트래블러라는 이제 룰북 시리즈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뭐 어떤 점에서 영향을 줬나요? 예, 일단 트래블러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인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D&D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나온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도 SFRPG 중에서는 주류에 가깝죠. 굉장히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세상이 좀 안정적이고요. 파운데이션이 그렇듯이 은하 제국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네. 뭐가 있고 일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가 그게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거보다 좀 더 RPG하기 편해요. 세상이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스타트랙 보면은 이제 맨날 가는 데마다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예. 그거 매번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맨날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재밌는 건데 미리 책에다 쓰여 있어봤자 별 재미없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당초에 그런 식으로 틀이 짜여 있는 게 일단 그게 7, 80년대 감성이었어요. RPG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래블러 같은 게 인기를 끌고 그것이 그 이미지를 끌어온 거는 파운데이션을 비롯한 그런 은하제 공류의 RPG죠. 트래블러 하면 뭔가 시간여행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데요. 어떤가요? 시간 여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진짜 공간적인 네, 정말로 네. 문제대로 은하의 여행자인 것 은하를 같아요. 떠도는. 이게 지금 은하제국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반보트입니다. 네. A 반보트가 네. 지는 무금입니다. 네, 반 보고트라고 써놨다가. 네, 반보트의 작품도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의 물리학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딱 내 취향이네. 난 우주선은 연락지 않고 지구의 6배야. 그래 난 태양이 60배인데 이러면서 정말 내 취향인데. 난 세계에서 제일 세다. 우주에서 제일 세다. 은하제국의 왕이야. 뭐 이런 느낌의 세계관 같은 게 짜여져 있는 시기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주인공이 이제 초인적인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슈퍼히어로물을 좀 영향을 줬던 작품이다 보니까 괴물들도 특이한 괴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세계관도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편이고요. 네. 작품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뭐 반보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번역이 거의 안 됐죠. 거의 안 돼 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뭐 예전에 번역됐던 스페이스 비글호의 뭐 아이디어 공고에서 나왔던 네. 비글호의 모험이라고 네. 나왔던
스페이스 비글 혹은 비그로의 모험 아닌가요? 스페이스 비글 혹은 비글호의 모험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네, 제가 기억하는 건 비글호의 모험. 저도 비글호의 모험. 저는 둘 다 봤다는 기억이에요.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네. 그게 그 제목이 그 제목이겠죠. 네네.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이제 고양이스럽게 생긴 괴물인데 촉수가 달려 있고 이걸로 이제 이드라고 불리는 이제 생명력의 적응수를 세포를 분해해서 빨아먹는 그리고 막 벽도 통과하는 이제 초인적인 괴물이 이제 블랙 디스트로이어라는 이 사람의 데뷔작 단편에 등장하는 괴물인데 그게 이제 출연을 하죠 D&D에. 디스플레이서 미스트라는 이름으로 네. 나옵니다. 분자를 딴 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서. 이것도 멋있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죠. 참고로 예 저기 더티 페어에도 나옵니다. 더티 페어는 어떻게 나와요? 더티 페어에서 주인공 그들의 펫으로 나와요.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 오. 캐릭터. 일종의 오마주라고 직접 다 써서 어느 작품에 어디에 나온 어떤 괴물인데 저희가 씁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는 그대로 흑표본 모양으로 만들면 걸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는 저같이 생긴 곰같이 생긴 캐릭터로 바꿨어요. 네. 퀘를 네, 원래 이름이 그런 엄청나게 많은 뭐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될지 몰라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아니, 반보트 작품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작품 이름은 다 이상해요. 작가 이름부터. 작가 이름부터. 작가 이름부터 그렇죠. 네. 뭐 주인공 이름이 막 거세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보면은 막 가이 SS인에서 인세인이 아닌 세인에다가 가이를 합치면 됩니다라고 본인이 그랬는데 네, 국내에선 함부로 발음할 수 없는 이름. 네. 이렇게 은하를 유랑하는 트랩을 하는 이런 장르는 확실히 좀 미국적이고 TRPG도 되게 미국적인 문화 이런 것 같아요. 또 서부물도 그렇고 이미 비글호의 모험이라는 것 자체가 네. 다윈에서 땄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SF 작품이 이 반보트가 시작한 픽스업 장편이 많아가지고요. 네. 픽스업 장편이라는 거는 여러 단편들이 서로 다른 단편인데 주인공 이름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두 다 까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연세 많은 주인공은 다 까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땐 다른데 네네. 편집했을 때 이름을 같게 네. 그래서 설정 무시도 일어나고 막 충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거였구나. 분명히 시작 도입부에서는 행성 A였는데 다음 장에서 B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C로 넘어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어쨌든 다 독고타기고 어쨌든 다 까치 네. 설까치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SF 장편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SF 영향받은 것들 트래블러라는 이름 붙게 된 게 아닌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있지만 않을까. 그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뭐 이거 말고도 뭐 유명한 작품들은 그냥 다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스타트랙, 스타워즈. 네. 아니면 뭐 파이어플라이나 드레스덴 파일즈도 이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뭐 폴아웃 있잖아요. 게임 폴아웃. 네. 그것도 이제 따온 룰북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폴아웃은 그 반대예요. 처음에 반대인가요? 아예? 예, 겁스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아, 네. 맞다,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계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네, 시스템을 독자 바꿨죠. 시스템, 예, 바꿔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스텝 분배하는 그게 스페셜 시스템이었죠. 뭐 각자 뭐의 약자였는데 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네. 사실 기억 안 나면 그냥 이야기 안 하면 안 돼. 저 사실 폴아웃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현실을 위해서예요. 그 폴아웃 원 스페셜 시스템이라는 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이 엄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쪽에서 프랜차이징을 열심히 하니까 룰북도 있지 않나요? 아,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만 버전이 3가지예요. 아, 80년대 웨스트엔드라는 곳에서 나온 스타워즈 있고요. 이거 굉장히 룰북이 재밌었어요. 영화 장면들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 이제 에피소드 4, 5, 6 시절이니까요. 네.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익스펜디드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거 설정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룰북이 되게 재밌었는데 보면은 이제 마치 그 스타워즈 세계 그 은하계 광고 같은 거 나오고 그랬어요. 타이파이터 40대 사면 5대 더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페이지 들어있고 그랬는데 재밌게 봤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낡은 그런 감액인데 그 다음에 그 지금 D&D 내고 있는 위자드 오브 코스트에서 D20으로 또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구공화국의 기사 그 컴퓨터 게임 네. 그게 그 시스템 가져다 썼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보드 게임으로 유명한 판타지 플라이트 게임스에서 뭐 아캄 호러니 뭐 이런 거 내는데 거기서 또 아캄호러는 크트로이 세계관을 가져왔었죠. 그렇죠. 네. 그 거기서도 RPG를 내는데 그 이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엣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또 그 스타워즈 RPG를 냈어요. 오, 많이 제가 아는 게 나왔군요.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계속 그 유명하잖아요. 스타워즈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큰 SF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스타워즈가 SF냐도 역시 또 반발이 예, 있을 수 물론 있겠지만 네, 뭐 스페이스 판타지라고 하면 뭐 SF입니다만 뭐 아무튼 네. 그런데도 이게 회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나온단 말이죠. RPG는 계속 하나를 유지를 못하고 저는 항상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17년차. 네. SF 말고도 네. 뭐 호러 계열이라든가 그렇죠. 최근에 고딕 또 특히나 뱀파이어라든가 뭐 그런 계열도 꽤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네. 뭐 이쪽은 방금 얘기한 뭐 크투루 세계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러브크래프트에서 시작된 크투루 네.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있죠 로버트 하워드의 로버트하워드도 어떤 엄밀히는 아니지만 그쪽 네. 세계관에 발을 하나 담그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단편도 하나 썼고 그래요? 네, 둘이 되게 그렇구나. 친했죠. 되게 친했어요. 네. 근데 만난 적은 없어요. 아니 단편 쓴 적이 있구나. 있어요. 오. 그 하이퍼보리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네, 물론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올드원을 이제 영웅이 때려주긴 했는데 코난 같은 영웅이. 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지금 그 말 그대로 진짜 고대 악령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건드려서 미쳐버린다는 내용의 소설 같은 유명한 것도 꽤 몇 개 있고 되게 친했어요. 둘이 그 물론 이제 네, 뭐 되게 친했다는 거야. 전혀 다른 성향이긴 한데 그 편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메일이 없으니까요. 네. 뭐 로버트 하워드는 뭐 야만인 코난 시리즈를 비롯해서 네. 이런저런 영웅물을 많이 엄밀히 썼었죠. 말하면 이제 남부 고딕과 네. 마이클 무어콕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니까요. 그 영향을 준 작품을 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게다가 또 세계관도 오픈되어 있고 뭐 호러 쪽 하면 역시 뱀파이어물 그리고 그렇죠. 뱀파이어물 하면 앤라이스. 네, 엔라이스는 호러가 아니라 멜로였지만 네. 네, 뭐 예. 그렇긴 한데 예, 일단 아니 멜로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그렇죠. 로맨틱한. 그냥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순문학이라고 순문학이지 이거 개인의 의식을 탐구하는. 근데 이제 뱀파이어 자체가 그 원작 그 브램 스토커의 네, 작품에서도 이렇게 제약사항이라든가 일종의 그쵸. 설정이라고 할까요? 얘는 뱀파이어는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손에 이런 털 나 있고 네. 뭐 물 못 건너고 그런 것들이 흐르는 있다 물 못 보니까 건너고. 아무래도 그 시스템화하기 좋은 아무래도 명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원전에.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의 인터뷰 시리즈가 그 뱀파이어라는 존재를 굉장히 대중화시켰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모에 하잖아요. 네. 현대 뱀파이어.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라고요. 그 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어요. 뱀파이어는 아름답고 잘생긴. 예, 뭐 그런 하지만- 거 있었지만 하지만 이 브래드 정도는- 피트였던 적은 네. 없잖아. 대중적으로 그런 이미지라고 딱 박히게 만든 건 원래는 지킬 박사이드나 하이드가 생겼었는데 손에 털이 털 나고 털이 생겼고. 질병의 상징이었죠. 네, 네. 뱀파이어가.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작품들이 있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TRPG와 관련된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영향을 받은 이겠죠 TRPG에게. 그리고 제가 아까 깨달았는데 네. 저희가 D&D 얘기하지만 D&D가 뭔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네요. 아 그거는 저기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인터뷰에서? 그렇죠? 네 던전. 네, 다 아시죠? 네. 두 번째 녹음이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던전 앤 드래곤스는 여러분들이 뭐 4인용 오락실 게임인 캡콤에서 나온 이런 네, 것도 뭐 네. 프랜차이징 돼서 저 그거 나왔고. 안 했어요. 어딘 같은가 기판으로 나왔는데. 예, 예. 그래서 뭐 마메로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저기 그 칼루스라는 에뮬레이터로도 즐기시지 않았을까. 아,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뭐 그래서 D&D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네 초기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이 큰 그런 이제 룰북이랄까 그런 세계관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D&D와 관련해서는 작품들이 네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게임도 있고 네 게임도 많죠. 나오고 소설도 네, 나오고 많죠. 그랬더라고요. 역시나 또 향유층이 겹친다는 이유로. 네. 네. 그래서 최초의 D&D를 차용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쿼그킵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냥 RPG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네. 그게 D&D 세계로 그러니까 D&D를 하다가 D&D 세계로 들어간 플레이어들 얘기예요. 아, 게임 소설 같은 예, 그렇죠. 요즘에.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80년대 또 D&D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 때 한국에서도 방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법사 토토 혹은 행크의 대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제가 86년생인데 83년에서 85년 동안 방송을 네, 했다고 85년생입니다. 예, 이것도 그 D&D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독자적으로 자기 그 D&D라는 세계 자체의 매력보다
그러니까 게임을 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몰입을 한다.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쿼그킵은 뭐 거의 딱 최초의 D&D 소설이라는 거 말고는 별 그게 없는 거고요. 78년에 나왔고요. 네, 아마 이때가 그때 아닌가요? 스타워즈가 18년인가 9년인가를 알고 있는데 워낙 대박난 작품.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네. 넘어가죠. 제가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별로 재밌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D&D는 일단 기본적으로도 한국 판타지 소설에도 꽤 크게 영향을 줬죠. 네. 맞아요. 아니 흑역사. 90년대 설정 자료 이런 거 엄청 돌아다녔어요. 이거 읽었어요. 네. 읽어야 됐어요. 스바이 핸더 이게 뭔지 D&D 롤북으로 바스타드 소드 막 알았으니까. 이런 거. 제가 저기 그 환상문학 웹진 거울 네. B평이라고 하는 이름 알파벳 B에서 네. B평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B평, 네. B평에도 편집자 서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소설 쓰기 위해서 D&D 설정 네. 자료를 읽었다라는 그 당시 네. 사람들은 이란 말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애널 D&D 위키를 인지도 가시지만 모르고 읽었죠. 옛날에는 네. D&D 그렇죠. 롤북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 잡지에 뒤에 실린 이런 막 간단한 그렇죠. 일본에서 대충 야매로 번역했을 것 같은 이런 자료집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이런 데이터 보고였거든요. 데이터베이스였거든요. 네, 지금 판타지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출간된 네, 그렇죠. 네, 그 시리즈. 네. 얘를 일람, 아이템 일람, 그냥 마법 뭐 일람. 유명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뭐 안까일 뭐 이영도 씨 같은 경우도 D&D 관련해서 저작권 그렇죠. 트러블 있었고 네, 오피지라든가 오거파워 글러버였죠? 건틀렛입니다. 건틀렛인가요? 네. 네, 저는 모릅니다. 뭐 오피지. 그리고 메모라이즈 시스템이라던가 네, 그리고 라든가. 마법 총매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게 있었죠. 뭐 바랄마도사라든가 더로그도 이제 뭐 D&D 배경이 쪽 혹은 이제 그 설정 바랄마도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90년대 한국 판타지 나올 때 그때 나왔던 네 판타지는 거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더로그 같은 경우는 네 소송에 휘말리진 않았지만 여튼 깔끔하게 네. 그러니까 다 해결은 잘 했는데 네. 대신 그냥 뭐 네, 뒤가 안 나오죠. 네. 영화 던전 앤 드래곤 얘기도 2000년에 네. 나온 것. 제가 저번 녹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번 산 작법서에서 그 할리우드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에서 그걸로 만들면 안 돼라는 예로 들은 영화가 그 이렇게 만들지 마. 네,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라는 걸로 우리나라로 치면 글쎄요 디오급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네. 좀 심했는데 네, 좀 심했는데 7광구나 디오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시나리오 구조가 이게 뭐야라고 깔하기 위한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2000년에 개봉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소설화된 것들이 있어요. 노벨라이즈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D&D라고 해도 여기서 뭐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D&D라고 해도 제가 되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아예 모릅니다. 그 D&D 소설들은 굉장히 분량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배경 세계도 좀 다양해요. 그레이호크라고 제일 유명한 게 그레이호크 호가튼 렐름. 네. 이게 제일 특히 유명한데 똑같은 렐름은 정말 엄청, 한국에서도 예, 다들 알죠. 알겠죠. 게임으로 제일 많이 게임으로들 나왔으니까요. 하니까. 네. 그 아마 드리즈트 도어덴 뭐 이런 거 네. 하면은 뭐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게 네. 다 호가튼 발더스 렐름 게이트를 하면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소설로 나왔던 거는 그 R.A. 살바토레 아저씨가 네 아이스 윈드데일 트릴로지라든가 아니면 아바타 트릴로지, 다크엘프 트릴로지 네 뭐 이런 걸 내셨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드리즈트가 누군지 알고 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웨어에서 뭐 이런저런 게임들을 냈었죠. 발더스 게이트, 지금 얘기한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나 네. 아니면 아이스 윈드델, 뭐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네버윈터 나이츠, 뭐 주시자의 눈, 뭐 이런 기타 등등 게임들이 나왔었고 역시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들이며 뭐 지금 iOS판으로도 다시 나왔었어요. 네. 그 발더스 게이트 2가 나왔었나? 뭐 그렇게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재밌죠. 그리고 이 세계관에 완전히 기반하고 있고 그래서 포가틀렌름이 그래서 이제 좀 그 TRPG를 안 해도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방금 말씀하신 그레이우크라든가 미스타라 뭐 이런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타라 같은 경우에는 그 캡콤에서 냈던 아케이드 게임 네, 네.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가 이제 여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천일 모험기가 아. 네. 네, 추억에 담아서 예, 저는 이거
천일 모음기 부분 다 잘라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은 이런 재본. 네, 재봉도 안 하고 그냥 줄로 끈으로 묶어놓은 이런 야매 이런 테스트도 있고 그게 그랬었어요. 책으로 출간된다고 게임 매거진에 광고가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안 됐어요. 네. TSR에서 허락을 안 했는지 당시에. 남의 마가진에 다운 일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게임 라인과 게임 매거진 이렇게 네, 양분해서 네, 게임 잡지. 권력 다툼이 있었다면 저는 천일 모음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게임 매거진파였습니다. 매거진은 뭔가 그 세가와 비슷한 냄새가 나요. 아니죠. 라인이야말로 세가 같은 냄새가 나죠. 라인은 세가보다 동인지의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쵸. 네. 제 게임 게임 매거진에서 얘기하자면. 그 이제 리플레이 소설을 네네. 연재했었고, 네, 그게 천일 모음기였죠. 그때가 아마 소설 형식이 아니라 시나리오 아, 형식 예. 그대로 올라왔었죠. 예, 그냥 그냥 그대로. 이제 리플레이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리플레이 그런 녹취 식으로. 이런 네. 느낌이었죠. 예, 그렇죠. 이름 땡땡 대사 네,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오는.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게임 피아에도 아마 동시대 때 소설 형식으로 연재된 게 아마 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누구였지?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이글루스 초록불이라는 네.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문영 작가님께서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리플레이 소설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저희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번 했던 걸 다시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분이 맞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 네. 지금은 문영이라고만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외에 페날리곤 시리즈, 그러니까 D&D 룰북을 출간했던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냈던, 커뮤니케이션 그룹에서 냈던 이제 페날리곤 시리즈 소설이 있는데, 네. 뭐, 네. 국내 드래곤소드 혹은 영검전설 뭐 이런 이름 좋네. 이름에. 아이바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네. 드래곤하고 연결되는 드래곤 랜스도 있죠. 네, 드래곤 랜스 시리즈도 소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번역이 안 됐지만.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주류 시장에서도 굉장히 팔렸어요. 드래곤 시리즈는 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뭐 예, 이런 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 아레이 살바토르의 책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마가렛 와이스 씨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서 회사를 세워서 네. RPG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TRPG 파다가 네, 그걸로 책 써서 팔고 네. 역시 스토리를 일단 만들던 분이네요. 이태원에 가면은 그 미국 네. 이제 미군들이 이제 팔고 간 혹은 미군들 통해서 얻은 이제 중고 원서가 잔뜩 있는 왓더북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드래곤 랜스 시리즈가 진짜 한 벽 가득 있어요. 그 바로 옆에 할리퀸이 가득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네, 얼마 전에 경우에 오스스카 카드의 그런 판타지라든가 그 루이스 맥마 부졸드 뭐 갑자기 생각이 나. 여튼 잔뜩 있어요. 네. 그 옆에서 저는 네. 혼자서 서부 소설을 샀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드래곤 랜스 시리즈. 네, 뭐 혼자 쓴 건 아니고 여러 작가들이 네, 참여했다는 여러 작가들.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권, 200권 정도. 넘어요. 네. 아마 제가 지금은 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하고 봤습니다. 네, 200권 넘었어요. 최근에. 네. 네. 뭐 그만큼 잘 팔렸다는 얘기죠. 잘 팔리더라고요. 저도 한 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본가 갔다 오니까 잘 한 권 팔렸네요.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헌책과 사장님이 한 권 주셨던 걸로 껴주셨던 걸로 네. 있더라고요. 네. 제게 48번째 나온 건가 그럴 겁니다. 아, 네. 위키에서 검색해봤더니 초기작이군요. 종이가 그냥 아주 예, 뭐 영미권에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영미권이란다 뭐랄까, 네 D&D 세계관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본에서 나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소드월드, 그렇죠? 소드월드에 뭐 로도스도 있고 뭐 크리스타니아 뭐 이건 로도스랑 같이 가니까 뭐 꽤 이제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로도스 전기 소설은요. 네. 그거는 D&D 플레이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마게바인전 예. 혹은 이제 지금 예. 번역된 로도스 전기. D&D 플레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터칭을 해가지고 낸 건데 그게 히트를 치고 나서 그 세계를 배경으로 한 소드월드 RPG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거랑 별도로 로도스도 전기 RPG라는 게 또 따로 나왔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는지 저는 뭔가 나온 출판사가 다르든가 아무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참 80, 90년대를 휩쓸었죠. 로도스 네, 전기도 일본에서. 그렇죠. 어쨌든 다들 엘프 하면은 디트리트를 떠올리는 야, 이런 그-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에는 네. 프로레슬링을 열심히 보고 네.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엄청 그렇다고 하길래 그래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엘프는 저거예요. 엘프는 원래 프로레슬링에서 난쟁이 프로레슬러들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엘프는 키 작고 이제 힘센 사람들인데 그 초기 엘프 네, 그래서 디트리트라고 긴 여자, 이쁜 여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드짱. 네. 뭐 여담이지만 그 마이클 모어콕 좋아한다고 하셨던 이제 번역가이자
보드 게임 개발자이자 TRPG 개발자이기도 한 야스다 히토시는 네. 드워프가 너무 좋아서 미즈노리한테 드워프의 비중을 높여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는 플레이예요. 네. 드워프 중요하게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드워프가 짱이라는 이제 이론을 저는 파해서 막 멱살 네. 잡고 흔들었대요. 드워프가 짱이라고. 라고. 아 로도스 전설, 그러니까 로도스 전개는 별로 안 나오는구나. 아마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디티리티 옆에 있으면 딱히 누구도 별로 비중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아 저는 이제 판타지 입문을 로도스 전설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게마인즈 말고 그 4권짜리 30년 전 배경이 드래곤과 그게 있는데, 네. 소드월드는 몇 년 전에 그 신버전이 나왔어요. 소드월드 2.0이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보면은 리플레이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네, 뭐 리플레이 소설 되게 많더라고요. 소설도 소설이고 리플레이 자체가 읽을거리가 돼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들 대담을 읽는 풍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잡지에 그런 항상 건가요? 대담이 실리고 그러니까 대담 자체가 과잉 생산되는 나라다 보니까 아. 네, 그 대본 형식으로 돼 있는 읽을거리에서 이미지 감정이입하거나 이미지는 굉장히 편한 아 그렇군요. 편이죠. 그게 좀 설명이 되네요. 리플레이가 나와가지고 팔리는 데가 일본밖에 없어요, 세상.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면 대담 형식, 그러니까 대본처럼 써 있는 읽을거리가 대량으로 팔리는 나라는 저기밖에 없으니까. 뭐 시나리오 소설도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 미즈노리오를 전에 검색해 보니까 네 소드월드 네 소설 이거는 뭐 그거로 네. 로도스가 로도스 전기 네 RPG도 나왔고, 그다음에 크리스타니아가 그 후속작이잖아요. 네. 크리스타니아도 아마 룰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따로 만들어졌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제가- 소설이 재미없고 그거 돈 주고 룰북은 샀어요 전 거주고. 네. 룰북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걸로 받은 돈으로 겁스냈어요. 좋은 녀석이었구나. 상조 상조. 그 외에 이제 마법전사 류이라든가 네. 그 네.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던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류이 네 뭐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제가 그때 애니 보지 않던 시절, 제가 그것도 프로레슬링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보던 시절 없지 않나요? 지상 씨 애니 보던 시절이라는 게 없지 않나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때도 이미 저는 7, 80년 된 일을 봤으니까요. 네. 그 일본 쪽 니코니코 동화 보면은 네. 크툴루 RPG를 이렇게 리플레이 아, 네. 해가지고 방송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유쿠리 크툴루 뭐 이런 인기인 식으로 걸로 알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소드월드 말고 이제 그 호러 계열로 간다면 콜 오브 쿠툴루가 유명하더라고요. 크툴루 자체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게 겹쳐요. 그 뱀파이어 헌터 디슨 키쿠치 히데키 지금은 그 크툴루가 나오는 함대랑 싸우는 사신 함대라는 장면을 야. 최근에 냈고 그런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종의 교양으로도 네,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코어 크툴루에 대한 게. 네, 뭐 만화에도 네. 많이 나오고 네. 게임에도 많이 언급되고.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그 그러니까 콜 오브 쿠툴루는 뭐 그러니까 소설이 나온 건 잘 모르겠고 찾아보다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걸로 플레이를 하면 보통 이제 뭐 기본적인 판타지에서는 마왕을 물리치고 끝나잖아요. 성장하면서 막 예. 근데 여기서는 주로 참가자들이 되게 미치거나 실종되거나 몰살당하는 걸로 끝낸다고.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점 병을 얻죠.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둘 다 아프거나. 네. 그래도 공식 시나리오 집을 보면은 그러면은 저 거물신들 뭐 얄라소테비니 네. 무슨 슌니고라스니 네. 네. 이런 것들의 강림을 막는 데서 끝나요. 공식 시나리오 집을 보면. 오.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중간에 내 캐릭터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새로 합류하는 캐릭터를 잘 그 뭐랄까 위화감 없이 집어넣는 방법 이런 거 설명 나와 있고 그래요. 안 바꾸면 빠른 전멸. 롤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여기는 NPC들 중에 누구를 PC로 바꿔서 하세요. 야. 재밌는. 역시 알고 있구나, 그렇게 플레이한다는 걸.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쪽도 있고, 아니면 이제 뱀파이어 쪽으로 간다면 월드 오브 다크니스가 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예. 못 해봤는데. 이건 90년대에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인데 네. 91년부터 D&D를 판매량을 앞지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없었어요. 당시 처음이었어요 이게. 뱀파이어들이 각 분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해가지고. 클랜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사던 사람들이 혈족이라고 혈족? 불렀습니다.
혈족이 나눠져 있고 혈족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예, 뭐 누구는 무슨 피밖에 못 먹는다든지, 네. 뭐 누구는 짐승 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든지, 누구는 아주 못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세대가 지날수록 뭐 힘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것도 예. 있어서 확실히 설정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위키에서 설정을 이렇게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RPG 책이라고 하면 이제 룰북 숫자랑 공식 쓰여 있고 이런 네.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경우에는 그 설정집만 해도 엄청나게 네.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그게 그 90년대 RPG 스타일 그 탄탄한 설정과 네. 흥미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스터가 시나리오를 짜고 플레이어들이 그 세계를 이렇게 탐구를 하는 그런 90년대 감수성의 절정이죠 이게. 그리고 뱀파이어와 도시라는 쪽으로 가면 역시 좀 뭐랄까 던전 판타지 계열의 약간 오래된 느낌보다는 훨씬 더 흥미롭죠. 아, 예, 새로운 맛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다들 나는 네. 당시 그 뱀파이어의 부제가 뭐였냐면은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 A Game of Personal Horror였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런 괴물이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건데 무슨 강력한 힘을 갖고 영원히 사는데 슬퍼봤자 얼마나 슬퍼.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필이 있었고 그리고 D&D에 하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층의 어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우스파크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이모나 고스, 뱀프 이런 애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으로 치면 중2병 오른쪽 팔에 이렇게 흑염룡이 깃든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고스 분들은 되게 정말로 고스하게 옷을 딱 입고 있고 이모는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네, 염색하고 사우스파크 애니메이션에서 이모는 근데 감정 그쪽 감정이 계열에서 상처받다라는 하드코어 음악을 듣는 애들, 네. 이모코어라는 그리고 장르가 있죠. 뱀프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뱀파이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청소년들 막 등장하니까 네. 고스 쪽 애들이 너무 성질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프 상품을 파는 곳에 아예 고스 쪽 애들이 가서 쳐들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스 애들이랑 뱀프 애들이랑 연합해가지고 이모 애들을 깨부수러 가고 그래요. 네.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멘토인 에드가 앨런 포를 강령해야 돼라고 해서 강령회 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D&D의 향충과는 다른 이런 다른 이쪽 층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에드가 앨런포를 강령한 다음에 네. 그래서 너도 병신 난 너네 다 싫어 이러고 가버렸다.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는 이모와 고스와 뱀프의 모든 이런 중의중의함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나오죠.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좋아하고요. 네, 저도 팬입니다. 네, 그래서 여튼 그 월드 오브 다크니스 시리즈는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언더월드와 블레이드도 여기에 얘기가 있던데 블레이드 만화 자체는 70년대 네, 만화. 마블 영웅 몇 명 안 되는 블랙팬서랑. 근데 이제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각광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영화로 나오는 이런 게 그 분위기, 그 뱀파이어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RPG 그 월드 오브 다크니스 뱀파이어 마스커레이드랑 또 별도로 또는 그것도 뭔가 일종의 시대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앤라이스 책 나온 지는 꽤 됐는데 그 영화가 된 건 90년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버피도 90년대 97년인가 그랬죠 아마. 그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세기말이랑 엮이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분위기도. 1999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브램 스토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분위기에서 그 사람은 뭐 윤리적인 걸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썼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멸망한다는 예언도 없고 심심해요. 하면 되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진행 팍팍해서. 네. 그리고 이외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들은 대충 읊은 것 같고, 이외에 재밌어 보이는 걸로, 일본에서 이제 라이트노벨 작가 5명, 라이트노벨 작가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여튼 젊은 작가. 네, 작가 5명? 작가? 네, 여튼, 그렇게 모아서, 리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게 한, 그래서 이제 엮어서 내는 레드 드래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멤버 구성이 어떻게 돼요? 멤버 구성이 우로부치 제가 할게요. 우로부치 겐이랑 나스키노코랑 그 코교큐 이즈키라는 이 사람
그 부엉이와 밤의 왕이라는 게 번역됐었죠 국내에는. 그다음에 시마드릴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랑 그다음에 나리타료고 쥐라라를 썼다는. 저는 박하나로 봤지만 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느낌표 있으니까. 네 이렇게 5명이 참가해서 번갈아 가면서 수억 마리의 흑염룡이 날뛸 것 같은. 네. 네, 뭐 실제로 네, 뭐 설정 폭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위해서 룰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레드 드래곤을 보면 주사위도 굴리고 뭐 공식도 적용하고 하는 것 같이 RPG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도대체 뭐를 따라서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는 할 테지만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인들 특유의 그 대화 자체를 즐기는 그런 성향 때문에 만담도 있고 아무래도 대담을 즐기는 성향 때문에 룰은 관심 없어. 너네들이 하는 중2병을 보여줘 뭐 아마 한다니. 나스케노코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 많이 했었죠. 플레이 하던 사람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자체 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음악 담당도 있고, 일러스트도 빵빵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연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1년인가? 부터 시작을 2012년인가 2011년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마 꽤 나왔고 아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국내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찾아보려면 네 번역될 리가 없죠. 그럼요. 아니, 멤버 구성은 화려하니까 하면 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다음 웹툰에서 연재하는 그 환상주사위가 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RPG 소재니까. 네. 그거는 그 환상주사위도 재밌는 역할을 한 것이 RPG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는데 네. 관심을 갖고 해볼까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RPG 하는 모습이 그 사실과 다르다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야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물건은 아니고. 네, 뭐. 많이들 좋아했어요. 미소룡 영화 같은 거군요. 무슬림이 보면 저게 뭐야 하지만 모두가 그것 때문에 무슬림이 되고. 신규 유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요. D&D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뱀파이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참 말이 많았어요 당시. 네. 그래서 1부 이 정도로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작품 다시 읊어요? 아니요. 오늘은 좀 시간이 타이트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광고. 네, 2월 15일에 2월 15일 토요일에 SFM 판타지 도서관에서 비블리오 배틀이라는 걸 해요. 네, 영어방 배틀하는 거.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요. 관객 참여 자유고, 네, 참가비 같은 거 없고요. 네, 와서 봐주세요. 오늘 완선 씨 만날 수 있어요. 네. 수반서 사인해달라고 해요. 네. 저 뭐 대단한 거 없고. 미녀 씨랑 미인. 네, 그 소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른 소설에 대해서 5분 동안 소개하고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면서 소개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끌렸다라는 걸 관객이 투표해서 그 최고의 책을 뽑는. 그러니까 행사입니다. 크로스 여러분 카운터의 관객이 필요해. 배틀로얄이랄까? 배틀로얄 크로스 오시면 됩니다. 네, 뭐 신청하시려면 신청하시려면 도서관 홈페이지 sflib.com에서 게시판에 공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끝났으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2부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